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오클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쭉 추천을 드렸었고요. 5월 달에 한 3번 정도 추천을 드렸고 7 월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8월 말에 한번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8월 말에 추천 후에 16%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미래가 유망한 그런 원자력 SMR 관련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의문이 가득한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털 자체는 정말 보잘것없지만은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지 참 의문이 들 정도의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죠.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상승을 하네. 그리고 뭘 하고는 있나?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 요런 인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첫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없죠. 그래서 27년 말이나 28년 초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클로의 전체 사업 계획은 미국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와의 계약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테네시에 연료 재활용 시설을 설계했다. 그리고 그것을 건설 및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사용된 핵 연료를 재활용해서 청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최대 16억 8천만 달러 규모다라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에는 ABB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첨단 모니터링 룸을 캘리포니아 본사에 설치했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뉴스죠. 주식을 또 발행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9월 4일에 최대 5억 4천만 달러의 주식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 없죠. 거의 없는데 계속 주식만 찍어대고 있어요.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종목이길래 이런 너덜너덜한 재무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는가.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종목 대비해 가지고 펀더멘털 자체로는 가장 떨어져요. 가장 떨어지지만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요런 이제 아이러니한 주식이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식 매매에 있어서 이 컨센서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는 점점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해결책이 필요한데 오클로의 차세대 소형 원자로는 이러한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다. 요런 인제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주식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이게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미래 비전이 좋더라도 별다른 그런 성과가 없죠. 없는 상황에서 상식 밖의 시세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그런 거죠. 좀 편향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무조건 좋아. 무조건 오를 거야.' 요런 어떤 판단보다는 한 번쯤은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제 발전소가 가동되는 28 년부터 그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에요. 그때서부터는 인제 기대감만으로는 주식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간헐적 시세가 계속적으로 분출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간헐적이란 말은 떨어질 때는 또 무지막지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지속적으로 정배열 상태이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쭉 상승하는 게 아니라 부침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인제 꼭지에서 잡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인제 요 빨간색 점이죠. 여기서 인제 추천을 드렸었고 5월 달에도 자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승 패턴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제 이평선에서 이평선 밑에서 세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올라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런 양봉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봉이 나오더라도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단다든지 하는 것은 상승에 대한 강한 수급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인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온 후에 바로 급등하는 패턴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급등하지 않는다면 잠깐 이렇게 조정을 받은 후에 재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 시에 전저점 이상에서 반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저점이라면 요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 자리보다 더 위의 자리에서 반전이 나와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또 시세가 분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월 25일 날 여기서 인제 매수가 근처에서 요 다시 반전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우리가 분할 매수할 때도 비중을 실어 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멤버십 그 영상에서도 분할 매매 가이드에서 B 시그널을 한 3번 정도 요 구간에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캔들 보면 흑산병이죠. 음봉이 3 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요런 반전이 나온다면 요건 일종의 단기 상승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매 교훈 3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떨어질 이유가 많은데 그 주식이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인제 가히 폭발적인 단기 시세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뉴스가 나왔다든지 어떤 뭐 좋은 자료, 펀더멘털에 대한 좋은 자료가 리포트가 발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잘 나왔다든지 고렇게 했다고 해서 꼭 그 주식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인제 상승할 만한 끼가 있는 주식이 이 컨센서스라는 연료에 의해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은 유연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책에 나온 대로 고지고대로 교과서대로 이렇게 교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목보다 시세를 믿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외형은 보잘것없으나 미래 비전으로 시세가 나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오클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세가 곧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시세로 인한 상승 파동을 우리가 수익으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하락을 할 때는 반드시 비중을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잡아 가지고 장기로 가져가야지 하는 생각은 요런 류의 종목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뚫었을 때 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세장과 약세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세장에서 방금 보셨듯이 강세장에서 나온 돌파가 약세장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맞고 떨어지는 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같은 차트 모양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 봤고요. 오늘은 굉장히 끼가 많고 미래 비전으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오클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